내가 40살에 10억이라는 이제 목표를 아까 이제 그 책을 보면서 세웠던 거거든. 처음에 말했지만 배당주를 모아서 현금 흐름을 만들었고 2012년부터 투자를 한 것 같아. 벌써 10년 넘게 투자를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따따블이 됐더라고. 현재 현금 흐름이 대기업 다니실 때의 연봉보다 많다? 적다? 많죠? 많다. 안녕, 나는 23년 동안 대기업을 다니다가 배당주를 모아서 파이어족이 된 리치 노마드라고 해. 반가워. 내가 유튜브 채널명을 뭘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에 보니까 디지털 노마드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좀 얻었는데 리치 노마드, 리치가 이제 뭐 부를 뜻하는 거고 노마드가 유목민이잖아. 유목민은 이제 가축들의 먹이를 찾아서 이렇게 뭐 유랑을 하는데 그것처럼 나도 이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닌다라는 어떤 느낌이 좋아서 그렇게 붙여봤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가 굉장히 궁금했었고 그런 책도 많이 보고 유튜브도 많이 보다 보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이 나를 여기로 인도를 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니 이건 진짜 가문의 영광인 것 같아. 2000년인가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보면서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를 봤거든. 그 책을 보니까 경제적 자유라는 게 내가 돈이 필요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돈이 따라오는 뭐 수준으로 가는 게 경제적 자유라고 하더라고. 뭔가 뒤통수를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 나도 꼭 그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걸 빨리 앞당겨야지라는 이제 목표도 세웠었고, 내가 40살에 10억이라는 이제 목표를 아까 이제 그 책을 보면서 세웠던 거거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경제적 자유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면 얼마나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동네 이 복도식 아파트 24평짜리가 한 1억 정도 할 때였어. 근데 한 10억 정도 있으면 잘은 모르겠지만 작은 빌딩 하나 사서 월세 받으면서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40살에 10억을 모으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내가 이제 그게 27살 때였거든. 이제 신입사원 때여서 연봉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됐을까? 뭐 그 정도였는데 10억이라는 돈은 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지. 상상도 해볼 수 없는 돈이었는데 어디서 또 주워 들은 건 있어서 목표를 높게 잡아야 비슷하게는 간다 그래서 일단 목표는 높게 잡았지. 거의 10억에 가까워졌었거든. 40살이 됐을 때. 근데 이 물가 인상률에 대한 개념이 내가 없었더라고. 보니까 송파에 집 한 채 30평대가 한 10억 정도 하더라고. 그래서 집 한 채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10억만 가져서는. 아, 이거 갖고는 안 되겠네 라고 해서 다시 또 목표를 추가로 세웠었지. 그때는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목표를 세워서 한 달에 500만 원씩만 들어오면 좋겠다. 이 정도면 놀고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런 생각에서 이제 10억 얘기를 했던 거고. 요즘에 어떻게 보면 그 경제적 자유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집, 뭐 이제 서울에 사는 사람도 있고 지방에 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 금융자산으로 한 10억 정도 있으면 그래도 앞으로 뭐 아무리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 정도 잘 운영하면은 뭐 여유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나는 내가 원하는 수준을 이뤘다고 생각해. 근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도 없고 내가 먹고 살 거는 만들어진 것 같은데 내 자식들도 먹고 살 걸 만들고 싶어지고 이러면서 점점 커지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뭐 내가 사는 데는 난 이 정도면 만족하는 것 같아. 10점. 네. 만점에 10점. 요즘 뭐 돈 많은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얼마 전에 그 통계청에서 가계복지금융조사 뭐 이런 걸 해서 결과를 냈더라고. 그래서 순자산이 뭐 얼마 이상이면 상위 1% 가구에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내가 그 커트라인을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상위 1%야? 하고 이제 깜짝 놀랐는데 이제 자세히 보니까 이게 이제 표본조사라는 거여서 아마 정확도는 좀 떨어질 겁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 그래도 기분은 좋더라. 1%는 안 돼도 10% 안에는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월 현금 흐름은 내가 이제 그 퇴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했던 어떤 시점이 내 월급을 대체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나오는가였거든. 처음에 말했지만 배당주를 모아서 현금 흐름을 만들었고 그 현금 흐름이
퇴직하기 직전에 내 월급을 넘어서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내가 퇴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배당에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있고, 지금은 내가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이제 헤드헌터라는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또 수입이 나름 들어오고 있고, 소소하게나마 유튜브에서 커피값 정도 들어오고 블로그에서도 조금 뭐 수입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걸로 생활을 하고 또 남으면 그것도 또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그러면 현재 현금 흐름이 대기업 다니실 때의 연봉보다 많다? 적다? 많죠? 많다. 네. 처음에는 나도 이제 경제적인 자유를 얻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은 했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리고 사실 뭐 월급도 얼마 되지 않았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 닥치는 대로 열심히 저축을 했어. 뭐 정기 예금에도 넣고 적금도 넣고 하면서 열심히 이제 모았는데, 일단은 어느 날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경비 처리를 하는데 끝자리 1원이 틀리다고 전표가 안 들어간대. 그래서 집에 못 가고 있었어. 그래서 이건 뭐지? 그래서 회사 일은 이렇게 1원짜리 하나도 끝까지 맞추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 인생에서 내가 돈을 얼마 쓰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왜 관리를 안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엑셀로 간단한 가계부처럼 만들었어. 수입은 한 달에 한 번밖에 없었겠지? 월급 한 번 들어오고. 나머지는 이제 내가 쓰는 것들을 다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 이제 그렇게 해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아까 내가 40살에 10억 목표를 잡았다 그랬잖아. 열심히 모았지. 그래서 한 해는 이렇게 보니까 월급의 80%를 모았던 것 같아. 부모님 댁에서 같이 살고 있었고 내가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술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참 열심히 모았던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이제 저축을 열심히 했는데 그것만 갖고는 잘 안 될 것 같더라고. 근데 그러다가 어느 해 연말정산 때 세금 혜택을 주는 무슨 펀드가 있다 그래서 그걸 가입을 해봤어. 그랬더니 세금 혜택 받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 펀드가 이제 가치가 더 올라가서 환매할 때 되니까 돈이 더 불어있더라고. 그래서 꽉 먹고 알 먹고가 된 거지. 이것 봐라? 이건 뭘까? 뭐 이제 이랬지. 나도 주식 투자를 한번 해볼까? 하고 삼성전자 주식을 샀었거든. 근데 며칠 만에 몇십만 원을 벌었어. 떨어지려 그러길래 이제 겁나서 얼른 팔았지. 근데 짧은 기간 동안 금액이 꽤 큰 수익이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이자율에 비해서는 꽤 높은 수익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 왜냐면 부동산은 뭔가 종잣돈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예금이나 이런 뭐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그러다가 옆에 친구가 배당주를 알려주더라고. 이 배당주를 사면은 배당을 1년에 2번 해주는데 그 배당 수익률이 한 6% 정도 나온대. 그때 은행금리가 예금금리가 한 3% 초중반? 뭐 초반 정도 됐던 것 같아. 그러니 이자를 2배를 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괜찮겠는데? 하고서 막상 이제 마침 그때 보너스가 들어왔던 달이어서 조금 사봤어. 그런데 얘가 주가도 점점점 올라가고 또 거기에 배당금까지 가져다 주더라고. 이거 괜찮은데? 하면서 그걸 모으기 시작했어. 근데 이제 모으고 하다 보니까 계속 주가도 올라가고 배당금도 계속 늘어나고 하면서 이게 재밌는 거야. 그래서 얘가 한 주당 한 600원 정도 가져다 준다고 치면 이거를 만 주 있으면 600만 원이고 10만 주 있으면 6천만 원이네? 10만 주 있으면은 한 달에 500만 원씩 나오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근데 그 주식이 다행스럽게도 주가도 계속 올라가고 배당금도 늘어나고 하면서 자산이 되게 빠르게 불더라고. 그리고 이제 뭐 남들은 주식 투자를 할 때 무슨 테마주에 뭘 투자를 하고 뭐 이러는데 이거 사실 쉽지 않잖아. 내가 근무하는 동안 주가가 막 변동을 하는데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서 그냥 나한테는 이게 맞나 보다 하고 열심히 모았는데 그게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것 같아. 배당주를 내가 2012년부터 투자를 한 것 같아. 벌써 10년 넘게 투자를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따따블이 됐더라고. 배당주에 투자할 때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배당의 역사가 워낙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배당 황제주 뭐 이래서 50년 동안 배당금이 한 번도 안 끊기고 계속 배당이 증가한 그런 주식들을 모아놓거든.
이 회사가 50년 동안 배당이 끊기지 않고 계속 늘어났다는 건 그 회사가 운영을 잘한다는 얘기잖아. 그런 종목들을 사는 것도 굉장히 쉬운 방법이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코카콜라라는 기업이 이제 그런 기업에 속하는데, 워렌 버핏도 코카콜라 주식을 계속 갖고 있다 그러잖아. 이제 그런 주식들을 잘 선별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회사, 계속 성장성이 있는 회사, 그러니까 배당금도 늘어나고 기업의 실적도 늘어나는 회사들의 주식을 사면 크게 실패하진 않는 것 같아. 지금 나는 국내 배당주 쪽에 한 70% 정도 있는 것 같고, 미국에 보니까 월 배당이나 분기 배당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리고 배당률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원화와 달러를 약간 배분한다는 차원에서도 이제 미국 것도 한 30% 정도 하고 있어. 근데 미국 거는 월 배당으로 나오는 게 많아서 이게 또 쏠쏠하더라고, 재미가. 매달 달러로 입금이 되니까 달러로 월세 받는 기분이라고나 할까? 하여튼 그래서 재미를 좀 붙이고 있어. 근데 이제 국내 배당주들을 사다 보면 이게 주가의 변동성이 좀 크기도 하고 배당 성향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들이 많아서 사실 나는 국내 배당주 중에서는 그렇게 막 투자할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물론 내가 금액적으로는 지금 국내 배당주의 비중이 크다고는 했지만 그 종목으로 봐서는 정말 두세 개 종목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 최근에 보면은 뭐 행동주의 펀드나 이런 쪽에서 계속 뭔가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서 점점 뭐 분기 배당을 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싶어. 보면은 뭐 삼성전자나 뭐 SK텔레콤 같은 이제 우량 기업들이 분기 배당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점점점 우리나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나는 S그룹, K그룹, 뭐 O기업, 뭐 이름을 들으면 너희들이 알 수 있을 만한 대기업에서 23년 동안 일을 했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는 기업에도 근무를 해봤는데 당연히 이제 치열하게 일을 했었고 나름 성과도 잘 냈었고 그래서 좋은 평가로 연봉도 잘 받고 잘 다니긴 했었어. 그런데 23년 정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내가 같이 모시고 일을 했던 선배님들이 그 중에서 정년퇴직을 한 분이 거의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더라고. 그래서 회사가 나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또 그렇게 치열하게 일을 해서 나온 결과가 나를 위한 것보다는 회사를 위한 것이나 아니면 오너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들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한 거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퇴사를 결정을 했지. 남들이 보면 정말 대기업 잘 다니고 있는데 왜 그만둬라는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나는 그 전부터 이런 순간에 대해서 계속 목표로 삼았고 그 목표를 계속 초과 달성하면서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왔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가 지금 당장 그만두더라도 내 월급을 대체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하더라도 또 꾸준히 잘 해낼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고마운 일이지.